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용환입니다. 저는 지금 83세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어떻게 매일 병원에 나와서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매일 저녁 마시는 한 잔의 막걸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시죠? 화장실도 시원하게 못 보셔서 변비약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 열심히 드시는데도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병원비만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분들보다 병원에 훨씬 덜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렇게나 마시면 안 되고 올바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76세 최정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가 너무 심해서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2번씩 맞으셨습니다. 혈압도 160이 넘어서 혈압약도 드시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수면제까지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막걸리 마시는 방법을 3개월만 따라하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인슐린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약 없이도 밤에 푹 주무신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막걸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정임 할머니처럼 치매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막걸리 한 잔 안에 무려 700억 개나 되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거든요. 이 작은 유산균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줍니다.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심지어 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잠깐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유와 함께 올바른 막걸리 고르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좋은 건강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셔야죠. 최정임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할머니는 새벽 3시면 꼭 잠에서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셨어요. 밥을 먹으면 체하고 변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손발은 항상 차갑고 기운이 없어서 농사일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당뇨였어요. 공복 혈당이 200을 넘나들어서 하루에 2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거든요. 혈압도 160을 넘어서 혈압약도 계속 드시고 계셨고요. 이런 상태가 5년이나 계속되니까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매일 저녁 식사할 때 생막걸리 한 잔만 드셔보시라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당뇨 환자가 술을 마셔도 되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최고의 발효 건강식품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복 혈당이 130으로 내려갔고 혈압도 140으로 안정되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푹 주무신다고 하시면서 농사일도 전보다 훨씬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도 최정임 할머니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당뇨 때문에 단 음식 못 드시고 혈압 때문에 짠 음식 피하면서도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장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70%나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아세요?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비싼 약을 드셔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바로 이 장을 다시 살려주는 비밀 열쇠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와 진짜 생막걸리는 완전히 다른 음료예요. 마트 막걸리는 사실 막걸리 맛이 나는 술일 뿐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들은 대부분 고온에서 살균 처리를 해요.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중한 유산균들이 모두 죽어버려요. 게다가 단맛을 내려고 인공 감미료를 넣고 색깔을 예쁘게 만들려고 화학 첨가물까지 넣어요. 이런 막걸리를 드시면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박명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75세인데 마트 막걸리를 매일 2병씩 드셨어요.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들어서 열심히 마셨는데 오히려 속이 쓰리고 설사를 자주 하셨어요.
혈당도 계속 올라가고 몸무게도 늘어서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마트 막걸리 대신 생막걸리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생막걸리가 시큼하고 톡 쏘는 맛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혈당도 안정되고 몸무게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진짜 생막걸리는 어떻게 고르는 걸까요?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건 유통기한이에요.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로 짧아요. 한 달 이상인 막걸리는 대부분 살균 처리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쌀과 누룩물만 들어간 게 가장 좋아요. 설탕이나 액상과당, 아스파탄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스파탄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해로울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제조일자를 보세요. 막 만든 지 3일 이내에 생막걸리가 가장 유산균이 살아있어요. 일주일이 넘어간 건 유산균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양조장에서 직접 사오시거나 믿을만한 전통주 전문점에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요. 네 번째로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시큼달콤한 발효 냄새가 나요. 마치 요구르트 같은 냄새가 살짝 섞여 있어요. 만약 시큼한 냄새가 너무 강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상한 걸 수도 있으니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색깔도 중요해요. 진짜 생막걸리는 약간 누런빛이 도는 하얀색이에요. 너무 하얗거나 투명한 건 정제수를 많이 넣은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탁하고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는 게 좋은 생막걸리예요. 김명자 할머니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72세인 할머니는 오랫동안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엔 마트 막걸리를 드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생막걸리를 골라서 드시기 시작하니까 일주일 만에 변비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소화불량이 사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좋은 생막걸리를 골랐다고 해서 그냥 마시면 안 돼요. 마시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막걸리병을 흔들지 않고 위에 뜬 맑은 부분만 따라서 드시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막걸리병 밑에 가라앉아 있는 하얀 침전물을 찌개미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에 보물이 숨어 있어요. 이 찌개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윗물만 마시는 건 막걸리 맛만 보는 거예요. 박정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인 할아버지는 처음에 막걸리를 드실 때 찌개미는 더럽다고 생각해서 위에 맑은 부분만 따라서 드셨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드셨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걸리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께 찌개미까지 함께 드셔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병을 잘 흔들어서 찌개미가 고루 섞이게 한 다음에 마시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찌개미 때문에 텁텁하다고 하셨지만 이틀 정도 지나니까 적응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찌개미까지 함께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어요.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위염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한 달 후에는 피부색까지 좋아지셔서 주변에서 어디서 좋은 약을 먹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여러분도 막걸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병을 10번 이상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 찌개미가 물과 잘 섞여요. 그냥 젓지 말고 병을 완전히 뒤집었다가 다시 세우는 걸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시면 진짜 막걸리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막걸리에다가 몇 가지를 섞어서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오늘은 특별히 4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따라 하시면 막걸리의 건강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날 거예요. 첫 번째는 꿀막걸리예요.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생막걸리 한 잔에 천연꿀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드세요. 꿀의 항균 효과와 막걸리의 유산균이 만나면 위벽을 보호해주고 소화를 도와줘요. 이수정 할머니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꿀막걸리를 한 달간 드시고 나서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두 번째는 사과 막걸리예요. 사과를 갈아서 막걸리에 섞어 드시는 건데 당뇨와 콜레스테롤 관리에 정말 좋아요. 사과의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도와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배를 갈아서 넣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최기철 할아버지는 당뇨 수치가 200이 넘었는데 사과 막걸리를 3개월 드시고 나서 150까지 떨어뜨리셨어요.
세 번째는 계피 막걸리예요. 계피가루를 살짝만 넣어서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입냄새도 없어져요. 특히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하지만 계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티스푼의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해요.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생강 막걸리예요. 겨울철 감기 예방에 정말 좋아요. 생강을 아주 조금 갈아서 넣거나 생강청 한 티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하지만 생강도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적당히 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막걸리에 천연 재료를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훨씬 커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설탕이나 인공감미료는 절대 넣지 마세요. 그러면 유산균이 죽일 수 있어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 거. 막걸리를 다 드시고 나서 남은 찌개미를 버리지 마세요. 이걸 얼굴에 팩으로 사용하시면 피부가 정말 좋아져요. 유산균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또는 화분에 물과 섞어서 주시면 식물들이 훨씬 잘 자라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막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막걸리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고 막걸리를 드시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막걸리 자체가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드시면서 막걸리도 매일 드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서 손이 떨리셨대요. 급하게 병원에 오셨는데 혈당이 50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막걸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막걸리를 드실 거라면 약의 양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혈당을 자주 재면서 몸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막걸리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 있어요. 특히 약 억제제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막걸리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알코올과 수면제가 만나면 호흡이 억제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만약 수면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막걸리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도 막걸리는 피하세요. 항생제가 장 속에 좋은 균까지 죽이는데 막걸리의 유산균도 함께 죽일 수 있어요. 항생제 치료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막걸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막걸리가 이 약의 효과를 강하게 만들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간경화나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막걸리 대신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다른 발효식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알코올이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막걸리를 드시기 시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막걸리를 드실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드시고 계신 모든 약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막걸리를 드시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아주 조금씩 시작하세요. 처음엔 막걸리 반잔 정도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점점 늘려가세요. 절대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걸리를 드신 후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약과 막걸리를 함께 드실 때는 시간을 띄우는 것도 중요해요.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막걸리를 드시세요. 그래야 약과 막걸리가 몸속에서 부딪히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막걸리 건강법을 시작하시기 바래요. 이제 막걸리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막걸리는 아무 때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에 막걸리를 드시면 밤에 잠을 잘 때 유산균들이 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걸리 속 성분들이 멜라토닌이라는 잠 호르몬을 만드는 걸 도와줘서 숙면에도 정말 좋아요. 양은 하루에 딱 한 잔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소주잔으로 치면 2잔 정도예요. 이 정도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알코올 때문에 몸에 부담도 주지 않아요. 절대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최정임 할머니도 처음엔 막걸리를 많이 마시면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루에 3잔씩 드셨는데 오히려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한 잔으로 줄이셨더니 모든 증상이 좋아지셨어요. 막걸리를 마실 때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물이나 두부, 생선구이 같은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기름진 음식과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물을 한 잔 먼저 드세요. 그러면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 막걸리를 마신 후에도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이제 막걸리가 여러분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수면 개선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막걸리 속 유산균들이 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줘요. 이 세로토닌은 뇌로 가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잠을 오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박영희 할머니는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숙면제를 드셔도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뒤척이시곤 했어요. 그런데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깨시게 되었어요.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푹 주무신다고 하세요. 면역력 증진 효과도 정말 놀라워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일해요. 막걸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감기도 덜 걸리고 몸살도 잘 안 나요. 특히 겨울철에 이런 효과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막걸리 속 유산균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해요. 중성지방 개선 효과도 있어요. 김태수 할아버지는 중성지방 수치가 300이 넘었는데 막걸리를 6개월 드시고 나서 200 이하로 떨어뜨리셨어요. 물론 식단 조절과 운동도 함께 하셨지만 막걸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화 기능도 훨씬 좋아져요. 막걸리 속 효소들이 음식 소화를 도와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막걸리를 드시고 나서 정말 많이 좋아지세요. 피부도 좋아져요. 장이 건강해지면 독소가 잘 배출되어서 피부가 맑아져요. 또한 막걸리 속 비타민 B 군이 피부 재생을 도와줘서 주름도 줄어들고 탄력도 좋아져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해져요. 막걸리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막걸리를 마시는 지역의 노인분들이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일주일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막걸리 건강법을 성공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로 기다림의 미학을 아셔야 해요. 최정임 할머니도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셨더니 2주 차부터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슐린 양도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고 밤에도 푹 주무시게 되었거든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나빠진 몸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세요. 막걸리가 좋다고 해서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해요. 더 많이 마신다고 더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다른 건강한 습관도 함께 만들어 보세요. 막걸리만 마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도 함께 해야 해요. 막걸리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조형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로 본인만의 기록을 남겨보세요.
막걸리를 마시기 전과 후에 혈압, 혈당, 체중, 수면, 시간 등을 기록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변화를 확인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쉬워요. 가족들에게 막걸리 건강법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응원받으면서 하세요. 최정임 할머니도 남편분과 함께 하셔서 더욱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발견한 막걸리의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마트에서 파는 가짜 막걸리가 아닌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는 방법, 찌개미까지 함께 마시는 올바른 방법, 꿀이나 사과 같은 천연 재료와 함께 마시는 황금조합, 그리고 약물과의 상호작용까지 모든 걸 알려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루 한 잔, 저녁 식사와 함께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3개월은 참고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83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환자를 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막걸리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막걸리와 함께 치매 걱정 없는 100세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막걸리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어떤 생막걸리를 드시고 계신지 어떤 안주와 함께 드시는지도 궁금해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막걸리 건강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염을 막는 특별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막걸리 한 잔으로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